광고 목적의 제한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광고는 매체들의 생명줄이기도 하고 매출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광고를. 그리고 신문과 달리, 종이 신문과 달리 인터넷 신문은 인터넷 화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광고를 배너 광고 외에는 따로 실을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네트워크 광고도 있지만 기사로 협찬을 받아 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 규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목적의 제한은 위원회 입장에서도 많이 조심스럽고 그리고 매출 감안 때문에 좀 묵인하고 넘어가는 한도를 폭을 좀 넓혀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경우, 너무 노골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경우, 유통산업 같은 경우에 신제품이 출시됐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출시 기사로 나와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복해서 나오면 그때는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분양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여유를 줍니다. 뭐 이런 정도의 그 틀을 고무줄 좀 늘여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매체들이 그 룰을 지키지 않고 많이 위반을 해요. 매출 생각하면 사정은 이해하면서도 저희로서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어떤 케이스가 광고 목적의 제한에 저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광고성 기사는 기본적으로 기사로 오인해서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기사형 광고를 믿고 샀다가 손해봤다 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소비자가. 그런데 대법원에서 언론사가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언론사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함으로써 독자가 그 내용을 신뢰하고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럴 경우 혹시 피해를 본다면은 소비자가 제소를 할 경우 언론사가 패배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배상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성 기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여 잘못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안 된다. 자주 이용하는 언론 매체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안 된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건 보도의 계기성입니다. 출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리뉴얼해서 다른 상품으로 개조해서 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상품 정보로 인정합니다. 화제성이 있어도 좋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그런 기사는 일부 홍보성의 내용이 있더라도 광고성의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정보이기 때문에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보의 유용성도 봅니다. 홍보 목적이긴 하지만은 새로운 정보구나. 그래서 그 새로운 정보가 상당히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경우도 많습니다. 단 제품 구매 정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지적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판매 장소, 가격은 조금 애매해요. 가격은 신상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을 때 그 가격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변동 없는, 그러니까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변동 없는 그런 가격의 안내라면은 지적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URL, 링크를 소개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제품 구매 정보를 광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광고성 기사로 지적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터넷신문위원회뿐만 아니라
네이버 또는 다음 카카오 여기 그 포털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어내고 짚어내서 지적되면은 여지없이 벌점으로 매겨집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를 볼까요? 제목에 눈길이라든가 이런 제품 눈길 끈다, 인기 끈다, 호평 이렇게 사용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한 제품만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걸립니다. 종근당 벤포벨 이거는 뭐 여러 매체에서 두고두고 때만 되면 나왔던 광고성 기사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기사 내용 보면은 뭐 인기, 추천, 각광, 제안 이런 식의 그 용어를 사용해서 특정한 한 가지 상품, 한 가지 브랜드만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광고성 기사로 지적됩니다. 제목에 제품명은 없지만은 예컨대 메이크업 연출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흡법이라든가 그리고 건강을 되찾는 법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구를 사용해서 방법을 알려주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제품은 이 제품이다 해서 특정 상품만을 한정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광고성 기사로 지적됩니다. 피해 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 다른 경쟁 제품까지 전부 포괄해서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교 분석해 주시면은 그것은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제품에는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제품을 알려주면 그렇게 되면은 그 기사는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기법으로 기사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이 참 많이 지적되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분양 물량을 소화할 때, 그럴 때 많이 지적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분양한 지 3개월을 지났으면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 매체가 과거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연이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0% 지적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목으로 본 광고 사례인데, 광고성 기사 사례인데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월 판매 36% 증가 해가지고 기사는 나왔어요. 그런데 36% 늘어났다 그러고서 그 뒤에는 전체가 해당 제품에 대한 홍보밖에 없어요. 36%가 늘어나서 얼마에서 얼마 또는 몇 개에서 몇 개 이런 36%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나 숫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은 하나도 없이 36% 늘어났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 뒤로는 아무 이유 없이 해당 제품만을 광고하듯이 좋은 점만 나열해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계기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광고성 기사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지적되죠.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